지지와의 관계, 신금이 자수를 만날 때 신자 반국이 형성이 되고 신월생이 사주에 자수가 있거나 아니면 운에서 자수가 들어올 때 일어나는 작용. 신금이 자수를 만나는 이유는 금생수를 하기 위함이다. 신금은 금이지만 어마어마하게 물이 많은 그런 금이에요. 그래서 신금은 물로도 봐요. 그래서 금생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금. 신금과 자수는 아주 좋은 만남이다. 신자진 수국을 형성을 한다. 그래서 수가 용신인 사람은 신금이 들어오면 무지무지하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김보살님은 금이 용신인데 신금이 들어오면 뭐예요? 여기에 금수가 여기서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으니까 아주 좋은 거예요. 신금은. 또 신금이 자수를 만나면은 깨끗한 그릇에 담긴 청수. 그리고 신금은 뭐냐면은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거 그것도 신금이에요. 왜? 금 속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김보살님은 뭐야?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그것도 나한테 다 용신이란 말이에요. 그럼 집에다가 분수 이렇게 수반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물레방아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물레방아처럼 만들어서 여기에서 물이 이렇게 올라가서 물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게 뺑글뺑글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이런 거를 갖다 놔도 좋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이 올라가는 이 수도꼭지 이건 금이에요. 떨어지는 이건 물이에요. 금수예요. 이런 거는 나한테도 굉장히 좋은 기운을 주는 부적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또 금은 동물루는 딱딱한 등껍질이 있는 그런 조개, 게, 가재 이런 것들 다 거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을 먹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갑각류의 음식들이 비싸요. 예를 들어 영덕 대게 같은 거 하나 먹으려면 1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런 거. 그 다음에 해수는 물고기도 돼요. 물고기도 되니까 집에 어항 넣고 거기다 물고기 이런 거 넣어도 되고 또 물고기를 내가 음식으로 먹어도 좋고 거기에서 나한테는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자수가 진토를 보면은 진중에 개수가 있어서 탁수가 된다. 그리고 신금이 개수, 해수를 만나면은 탁수, 빗물과 바닷물이 섞인 탁수. 그럼 김보살님은 만약에 법당에 제기를 구입을 한다. 그럼 뭐하러 구입을 하면 좋겠어요? 예? 도자기는 토예요. 도자기는 토. 무토, 술토, 도자기. 옥수그릇 도자기는 이거예요. 그런데 새로 된 거, 저희 노쇠 있잖아요. 노쇠. 그런데 노쇠는 비싸요. 엄청 비싸요. 노쇠에다 물을 담아놓은 게 뭐예요? 새에다가 물을 담아놨다는 얘기예요. 신금과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금수 그러니까 옥수 그릇을 노쇠 이런 걸로 하면 좋은데 이제 노쇠 같은 건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신금이 개수 해수를 만나면은 탁수 빗물과 바닷물이 섞인 탁수가 된다. 신금이 임수를 만나면은 청수이고 개수를 만나면은 탁수이다. 사주에 목이 없는 경우에는 신금은 자수의 물속에 빠져 자수는 좋아지지만 신금은 물로 변하니 좋지가 않다.
그러니까 신금은 물속에 만약에 경금이 신금은 뭐야? 천간에 경금과 마찬가지예요. 자수를 만났어요. 그럼 뭐야? 경금이 물속에 빠져버려서 물속에 잠겨가지고 녹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의 사지는 묘지는 자수예요. 그래서 목이 없으면은 천간에 목이 없으면은 신금이 자수를 만나면 묘지 속에 들어가는 거와 같다. 사주는 목이 없고 사주에 목이 없고 신금 자수 금수만 있으면은 너무 추워요. 한습해지고 너무 차가워서 우울해지고 우중충해진다. 신금은 끝없이 솟아나는 암장 속의 물로 임신일주 여자는 물이 샘솟듯이 나온다. 그래서 신금일주는 신장, 방광, 생식기 기능이 튼튼하다. 신금은 금생수를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진토가 있는 여자는 물이 마르지 않고 또 생리가 끊이지 않고 생식 기능이 튼튼하다. 그래서 사주에 신금과 진토가 있는 여자는 물이 많은 여자예요. 물이 많으니까 피부가 팽팽하겠죠. 피부가 촉촉해요. 지성 피부. 주름살이 빨리 안 생겨요. 그러니까 뭐 나이 먹어도 얼굴이 동안이에요. 동안. 젊음을 나이 먹어서까지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동창회 같은 데 가보면은 나는 40대인데 내 친구를 만나면 뭐야 60대 같이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얼굴이 쪼글쪼글하고 머리는 하얗고 그런 사람들은 수가 없는 사람들, 목화가 강하고 수가 없는 사람들. 여자 사주 술대운의 생리가 끊긴다. 왜 술대운이면 진술충이 걸리는 거예요. 진술충에 걸리면은 물의 수분이 끊긴 그러니까 물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진일주는 재의 창구를 깔고 있기 때문에 무진은 재의 창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자의 명주이다. 임술일주도 어마어마한 부자의 명주이다. 임술은 술중 정화가 재성이에요. 재물의 창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재물의 창구 위에 올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뭐야? 어마어마한 재물도 모을 수가 있다. 너는 좋겠다. 사주내에 재고가 하나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신자진 반합보다도 더 강하게 본다. 금기는 자수를 보면은 사지에 들어가는 격이니 신금이 자수를 만나면은 힘을 잃는 격이 되니 금용신자는 자운에는 흉하다. 자운에는 흉하다겠어요. 그럼 김부사님은 금이 용신이라겠어요. 금은 목이 없으면 물속에 빠진다겠어요. 그러면은 김무살님은 금이 용신인데 자가 오면 뭐야? 금이 자수에 빠져요. 용신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목이 있으면 괜찮다고 했는데 천간에 시에 간목이 있어요. 간목이 다행히. 그래서 신금이 자수를 만나면 힘을 잃는 격이더니 금용신자는 자운에는 흉하다. 내년에 경자대운이에요. 경자운이에요. 내년에는 경자운에는 뭐예요? 금이 용신이 물속에 빠지는 운이에요. 김부살님은 그럼 뭐야? 천간에 목이 있어도 일단은 용신이 빠지는 운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좋은 거는 없다. 경금의 사지는 자수이고 금이 수를 만나면은 금이 물속에 잠겨 금침이 됨으로 물로 변해버리므로 경자일주는 남자가 화이고 화가 물속에 잠긴 형국으로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일지에 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야? 거의 남편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경자는 여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남편 자리잖아요. 남편 자리.
남편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화가 빠져버리니까. 경자일주 여자 배우자궁에 화가 들어와야 하는데 사지인 자수가 들어와서 자수 속으로 빠져버려 남자복이 없다. 금용신자가 자대운을 만나면은 금은 물속에 잠겨 없어지고 수기운은 더욱 강해진다. 금이 자수를 만나면은 70%는 잠겨 없어지고 30%만 남아있다. 사주에서 남자라는 글자가 없을 때에는 궁으로 본다. 그러니까 사주에 관이 없는 여자는 궁으로 본다. 궁으로 보라는 얘기는 일지가 배우자궁이니까 일지를 봐라. 여자도 관이 없을 때는 배우자궁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신금이 토생금을 받고 있으면은 무난히 넘길 수가 있으나 역시 고통과 액은 면할 수가 없다. 그러나 신금이 토생금을 받으면은 넘길 수가 있으나 고통과 액은 면할 수가 없다. 금용신자가 자대운을 만나면은 고통과 액을 면할 수가 없다. 경신금이 자수를 만날 때 토생금을 받고 있으면은 토가 수를 눌러주니 경신금은 자수 속에 빠지지 않고 흉액을 무난히 넘어간다. 또 수가 많더라도 천간에 목이 있으면은 수기운이 수생목으로 빠져나가니까 경신금은 피해를 입지 않고 무난히 넘어간다. 신금이 자수에 빠져 죽느냐 사느냐는 토가 있느냐 또는 목이 있느냐 이거에 달려있다. 금용신자가 자대운을 만나고 세운에서 임묘진을 만나면 아주 대흉이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금용신자가 자대운을 만나면 금기운은 30%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세운에서 인대운을 만나면 인신충하여 30% 정도밖에 남지 않은 금기운이 완전히 없어져 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 자수운은 금의 사지이니 금기가 쇠약하여져서 기력을 잃고 있는데 임묘진에 모광운이 오면은 더욱 약하여지니 대흉이다. 자수는 경금의 사지이고 신금은 목의 절지이니 모군이 올 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천간에 토가 있느냐 없느냐 잘 봐야 한다. 토가 있으면은 신금은 죽지 않는다. 금성이 기신인 자는 자수대운이 오면은 발복한다. 사주에서 금이 너무 많아서 기신일 경우에 자대운이 오면은 안 좋은 금기운을 금생수로 모두 빼주니 발복을 한다. 나의 활동 무대가 열리고 모든 일이 수월하게 풀려나간다. 신금이 자수를 만날 때는 항상 한습을 조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조우가 되어 있어야 한다. 조우가 안 되어 있으면 너무 추워요. 추워. 그럼 고독지명이 되는 거예요. 상괴를 이탈하고. 그 다음에 신금이 축토를 만나면은 신금도 추운데 동토 축토를 만나니 한습을 조심해야 한다. 축토는 금의 창고로 신금이 축토를 만나면은 임묘하여 매장됐다가 토생금하여 관 속에서 다시 살아나오는 황혼부활 사주이다. 죽어서 관에 넣어 무덤 속에 묻으려고 하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온 사람들이 신금과 축토의 조합에서 많이 나오고 대부분 무당들이 많다. 그러니까 저기 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 대개 죽었다 살아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어릴 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저기 문창동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 죽었다가 3일 만에 깨냈대. 3일 만에. 왜 그러냐면은 신금은 축토를 만나면은 이건 축은 금의 창고예요. 금의 창고니까 뭐예요? 창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었는데 여기에서 토생금을 해주잖아요. 토생금을 해주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 속으로 들어갔다가 토생금으로 다시 살아나오는 부활사주.
또 금이 축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모두 금이 축을 만난 사람들이다. 금이 금의 고장인 축토 속에 들어갔다가 축중의 기토가 토생금을 하여서 다시 살아나온다. 축토는 갑목, 갑을목일간 여자의 관고이고 사유축 금국 속에 갑을목이 빠지면 남편이 죽는다. 갑을목 여자는 신금 남편이 축대운이 오면은 고장에 신금이 인묘되어서 남편이 죽을 수가 있다. 을축일주 여자는 일지 축토 관고를 가지고 있어서 남편이 창고 속에 들어갈 수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을축일주는 관이 신금이에요. 경신금. 경신금인데 축중 신금 창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관이. 남편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일지에 관고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부성인묘라고 그래요. 부성인묘. 부성인묘. 남편의 별이 무덤 속으로 들어간다. 부성인묘.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주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은 미대운이나 술대운이 올 때 축미충 또는 축술형 맞을 때 이 금이 창고으로 쏙 들어가요. 그때 남편이 죽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목극 토지요.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돈이잖아요.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남편 죽고 나서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술연애 또는 미연애 축미충 술미형으로 남편이 죽었어요. 남자 또 만났어. 또 만나면은 이건 6월달에 이건 6이고 이건 9월이에요. 아니면 1년으로 치면은 예를 들어서 2016년에 남자를 만났어요. 2016년에 남자를 2016년에 축미충으로 남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또 남자를 또 만났어. 그럼 2019년에 축술형으로 남자가 또 죽어요. 그럼 남자 또 만났어. 그럼 2026년에 축미충으로 또 죽어요. 그럼 남자 또 만났어. 그럼 2029년에 또 죽어요. 그러면 남자 만나면은 요거 올 때마다 계속 죽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남자가 뭐 3명 죽은 사람이 있고 4명 죽은 사람 막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주를 남자 잡아먹는 사주라고 그래요. 또 고지가 되느냐 토생금이 되느냐는 사주의 조화를 전체적인 조화를 잘 봐야 한다. 그럼 김부사님도 뭐야 병진이니까 관고가 있어요. 관고가 이거 부성인묘란 말이에요. 남편이 죽는 거예요. 언제 죽느냐? 수일년에 그 다음에 충년에 축진파 진술충 이때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주 조화가 잘 되면은 넘어갈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작년에는 진술중에 걸렸어요. 그런데 걸렸는데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사주의 조화가 잘 됐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금은 수예요. 참 이제 관은 수예요. 그럼 수가 들어올 때 수가 들어올 때 이게 통관을 시키면은 남편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물창고 속으로. 그러니까 사주에 목이 있으면은 수생목 목세화로 넘어가기 때문에 창고 속으로
안 들어가요. 그럼 요게 뭐예요? 요게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글자란 말이에요. 중요한 글자예요. 물이 들어오면 수생목, 목생화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느냐, 토생금을 해주느냐, 이건 뭐야? 사주의 조화를 잘 봐야 한다. 자수가 진토를 보면은 토로 보면은 안 되고, 자수가 진토의 고장 속으로, 물창고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린다. 그런데 우리가 자가 진을 만나면 뭐예요? 신자진, 자진 반국을 짠다고 했잖아요. 자진 반국을 짠다고 했어요. 반국을 짜느냐, 물이 창고 속으로 들어가느냐는 사주의 조화를 잘 봐야 된다. 반국을 짜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천간으로 임계수가 투관되거나 목이 있어가지고 수생목, 목생화로 이렇게 넘어가거나 그러면은 이게 창고 속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는 관성이 인묘되면은 남편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니 제일 무섭다. 임술일주 여자는 수연이도 지금 관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술중 정화가 관이에요. 남편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사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술토 속에 화토 관과 재성이 인묘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임술일주는 뭐 관과 재성이 다 들어간다 했어요. 관과 재성이니까 뭐예요? 남편과 아버지가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재성은 술, 신정, 무. 토국수 이거는 관이고, 수국화 이거는 재고, 재관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돈과 직장, 명예가 다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편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재관이 들어가는 사주다. 안 들어가려면은 사주의 조화가 통관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통관이. 아버지가 안 돌아가시려면은 수생목, 목생화로 넘어가야 되겠죠.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제 관이 안 들어가려면은 관을 생해주는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오행이 이렇게 싹 돌아가면은 괜찮단 말이에요. 오행이 돌아가면은. 그런데 수연이는 병인. 그 다음에 신축, 임술, 그 다음에 목, 화, 토, 금, 수. 수는 달랑 하나 있고 진짜 암장 속에만 있네요. 수. 그러니까 오행이 골고루 다 있어요. 오행이 골고루 다 있으면은 내가 무지무지하게 힘들어도 죽지는 않는다. 병화일주가 임수, 임진 월에 태어났어요. 병화일주가 임진월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병화일주 임수 남편이 식상대운에 술토 식상대운에 진술충 맞았어요. 진술충 맞아가지고 이게 관인데 이 임수관이 무덤 속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운이 없는 남자는 이때 이 여자 만나가지고 죽고, 운이 그냥 명이 길어가지고 운이 있는 남자는 이혼하고 도망간다. 그래서
이혼하고 나가서 죽음에서 벗어난다. 축토는 금의 묘지이니 신금이 축토를 만나면은 묘지에 들어가는 격이 되어 신금이 희신이거나 용신인 사주는 대흉이나 신금이 기신인 사주는 축대운이 대길이어서 발복을 한다. 그러면은 김부살님은 금이 용신이에요. 그러면은 이 축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축은 용신의 창구예요. 용신이 죽는 거예요. 축이 안 좋은 거예요. 내년에는 경자년이에요. 내후년에는 신축년이에요. 용신의 무덤 속이 용신의 무덤이 오는 해예요. 신축년에. 그러니까 신축년에는 조심을 해야 된다. 나는 경술생이에요. 축술형 때린단 말이에요. 금이 용신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거. 나는 병날 태어났으니까 나의 용신은 재성이에요. 재성은 시어머니 아버지예요. 시어머니 아버지 돈도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데 난 가진 돈이 없잖아요. 그럼 돈은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살아있는 사람, 시어머니나 아버지는 만약에 살아계시다 무덤 속으로 들어가니까 돌아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돌아가실 수가. 지금 안 좋으세요? 건강이? 원래 안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사주에 신금이 꼭 필요한데 축토를 만나면은 신금이 토생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금이 축토 창고 속으로 인묘되어서 신금이 죽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아버지가 언제쯤 돌아가시겠구나, 어머니가 언제쯤 돌아가시겠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 한 가지만 보지 말고 매화역수로도 뽑아붙이란 얘기예요. 아버지 생일 가지고. 그럼 아버지가 육상구나 이런 거에 걸렸는데 여기에 형축파에 원진이 걸렸어요. 그럼 백발백중 돌아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한 가지만 봤을 때는 좀 아리까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매화역수도 딱 보니까 이거 매화역수도 사망으로 나오네. 사망문선에. 그럼 거의 돌아가실 확률이 높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자수가 진토를 만나게 되면은 진토는 토로 보면 안 되고 자수가 물창고 속으로 인묘되어서 자수가 죽을 수도 있다. 병진일주 해수와 자수는 남편으로 해수 자수운에 수가 진토 속에 인묘되어서 남편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금이 있으면은 토생금 금생수로 넘어가서 액을 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병진일주는 해수와 자수가 남편이라고 했어요. 해수와 자수가 남편인데 해수와 자수가 진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토 속에. 그래서 죽을 수가 있다. 그래서 병진일주는 해수와 자수는 남편으로 해수 자수운에 수가 진토 속에 인묘되어 남편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금이 있으면은 토생금 금생수로 넘어가서 액을 면할 수가 있다. 경신일주 축대운에 금이 축토 금창고 속으로 인묘되어 죽을 수도 있다. 여자는 관성이 인묘될 때 남편이 죽을 수 있으니 조심을 해야 한다. 임술일주 여자는 술토는 화도 인묘되지만 화토가 공존하기 때문에 토도 인묘가 되고 화토가 공존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갑을목은
토가 재성이에요. 토가 재성인데 토의 창고는 있어요, 없어요? 토의 창고는 없다고 했어요. 목의 창고, 불의 창고, 물의 창고, 금의 창고는 있지만 토의 창고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갑을목은 창고가 없네요. 괜찮겠네요. 하지만 뭐예요? 갑을목은 뭐예요? 진술충미가 다 창고예요. 다 창고. 진술충미가 전부 다 토의 창고예요. 토의 창고. 그러니까 갑을목은 진술충미가 있으면은 재성의 창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성의 창고를.